아침에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식사만 하면 혈당이 확 치솟고 화장실도 자주 가기 힘드신가요? 그런데도 매일 약은 늘어만 가고 병원비는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그냥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놓치시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약을 계속 드시게 될 수 있고 간신장에 부담을 주는 약물 부작용까지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단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과 삶의 질까지 바꾼 분들이 실제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로 병원비와 약값을 줄인 생생한 사례 의사도 놀란 식초에 숨겨진 진짜 효능, 그리고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복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순간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건강검진에서 수치 너무 좋으신데요 라는 소리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손주가 갑자기 할머니 최고 해줄 수도 있죠. 혹시 몰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건강 로또가 될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행운처럼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확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노인내과 전문의 김종호입니다. 50년 넘게 의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건강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비싼 보약도 첨단 의료기기도 아닌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네, 바로 식초입니다. 이 평범한 식초가 어떻게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 부엌에 식초 한 병쯤은 있으시죠? 그 평범한 병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참 많은 의약품을 처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진실을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자연의 선물이 때로는 현대의학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식초의 건강 효과는 단순한 민간 여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 놀라운 효능을 하나둘 증명해 내고 있지요. 무엇보다 식초의 가장 큰 매력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루하는 염증에서 시작돼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피부가 가려운 이유도 대부분 몸속 염증 때문입니다. 네, 이상하네요. 식초는 시큼한데 어떻게 염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흥미롭게도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몸속 산도 균형이 맞춰지면서 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네,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식초의 유기산이 관절주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초 한 스푼을 마신 어르신들은 3주 만에 관절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다음은 혈당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요. 식사 전 식초 한 스푼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고요. 쉽게 말해 식초가 우리 몸의 설탕 관리자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초 섭취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크게 낮아졌고 약 용량은 그대로였어요. 혈압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현대인의 고민거리인 고혈압.
이 문제도 식초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초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는 가벼운 혈압약 하나의 효과와 비슷해요. 그리고 소화기 건강에도 식초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게을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식초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연식품 중에서도 식초만큼 다양한 효과를 주는 것이 있을까요? 약과 달리 복잡한 부작용 걱정 없이 여러 몸의 불편함을 함께 달래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초가 모든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약 복용량을 점차 줄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초 한 숟가락으로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나 빨리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식초의 놀라운 힘이 만들어낸 인생의 변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챕터에서는 식초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식초가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 78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은 15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아침 6가지 약을 복용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혈압은 140에서 50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도 늘 200을 넘었지요. 선생님, 이 많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저에게 물으시던 그날, 저는 이분에게 식초 복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실천하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 전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현미식초를 샐러드에 뿌려 드셨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혈압이 120대로 내려갔어요. 당뇨 수치도 좋아져서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분은 6가지 약 중 3가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약값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약 복용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지럽지 않고 손 떨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서울에 사시는 한 7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절염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됐고요. 제 조언에 따라 이분은 매일 아침 감식초 한 큰술을 꿀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계피를 넣어 차처럼 마셨지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했지요. 그리고 2달째부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몸 상태는 더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치의는 처음에 식초 효과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 거죠? 제가 식초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엔 웃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식초를 권하신다네요. 이런 사례는 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식초 섭취를 권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변화를 경험하셨지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식초 효과가 단순히 한두 가지 증상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절 통증, 소화불량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최소 한 달 이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초가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식초는 자연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며 약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초의 꾸준한 섭취가 많은 분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식초 한 숟가락의 효과,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을 되찾고 약을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식초가 이런 효과를 가져올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식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듦에 따른 3가지 핵심 건강 문제와 식초가 이를 계산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지치는 걸까? 예전엔 잘만 했던 일인데 요즘은 숨이 차고 몸도 무겁고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고요. 그 안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 딱 3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로아의 3가지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몸속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약간 알칼리성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도 쌓이고 음식 습관도 달라지면서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 결과 관절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결과는 딱딱해지고 혈압도 올라가죠. 그리고 당뇨도 쉽게 생기고요.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예전 같지 않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도 심해지고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위산도 줄고 소화, 효소도 잘 안 나오니까 음식이 제대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기운은 없고 몸은 자꾸 지치게 되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안 도니까 내 손발이 자주 저리고 머리가 띵하고 잠도 잘 안 오고요. 산소랑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안 가니까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이 자꾸 둔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3가지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해답이 10초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몸속 산성화를 낮춰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근데 식초는 쉬잖아요. 그럼 산성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물으시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식초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사 과정을 거쳐 알칼리성 물질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몸속 산도를 중화해주고 염증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는 소화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위산 분비를 도와서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고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정리해주니 변비도 줄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초 마시고 나서 속이 덜 더부룩해졌어요. 화장실도 훨씬 편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효능, 네,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식초는 혈액을 끈적하지 않게 해줘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모든 걸 다르게 말하면 식초는 몸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약처럼 한 가지 문제만 딱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약이 6알이었어요.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줄이게 됐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바르게 드시면 분명히 몸이 반응합니다. 사자 다음에는 어떤 식초를 고르고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실전 복용법과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건강을 바꾸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앞서 식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셨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제로 식초를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 섭취의 기본은 희석입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대로 마시면 위점막이나 치아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기본 비율은 식초 1, 물 10입니다. 식초 한 숟가락에 물 한 컵을 섞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이 비율을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 직후 15에서 2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섭취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하루 3번이 가장 좋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1번부터 천천히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초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꿀과 함께 드셔보세요. 식초, 한 숟가락 꿀, 한 숟가락, 물 한 컵을 섞으면 맛도 훨씬 부드럽고 꿀의 향사나 성분까지 더해져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이걸 식초 꿀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식초 꿀물로 장 건강이나 무기력 개선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식초를 한두 스푼 넣으면 잡내가 줄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심지어 된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한두 방울 넣는 것만으로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치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를 드신 후 물로 입을 헹궈주거나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기존에 드시는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식초를 함께 병행하면서 몸의 변화를 천천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식초는 하루 이틀 마신다고 금세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3개월 이상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채널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네,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초를 한두 번 마셨을 땐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화장실도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식초는 빠른 변화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효과를 주는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서는 식초가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회복시킨 사례들을 함께 나눠 드릴게요. 건강은 결국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식초의 진짜 효과는 몸 바깥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마포에 사시는 76, 새 이정호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오랜 십간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약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침마다 무기력했고 하루가 피곤하게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희 영상을 보고 식초 섭취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처음엔 단순히 혈압을 낮춰보고자 시작하셨다는데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이 가벼워지니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아내랑도 괜히 말싸움이 줄었고 산책도 같이 나가요. 예전엔 그냥 지쳐서 말하기도 쉬웠거든요. 단순히 수치가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 의외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대화 상대가 적은 어르신일수록 몸의 통증이 줄고 생활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고 사람과의 소통도 많아집니다. 내 경북 김천의 68세 박순자 할머니도 식초 꿀물을 드신 지 2달쯤 되었을 때 복지관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관절 통증이 심해 바깥 출입을 꺼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덜 아프고 힘이 덜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모임에도 나가게 되셨다고요. 몸이 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 갇혀 있던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식초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을 회복시켜주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덜 아프면 말문이 열리고 마음이 편하면 사람과의 벽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식초 한 숟가락이 단순히 건강을 넘어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식초가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습관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식초 한 숟가락으로 삶의 질을 조금씩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밝게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가 늘어나는 그런 삶. 식초는 그런 변화를 시작하게 해줄 작은 열쇠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식초를 건강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식초는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위궤양을 알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마셔도 속이 쓰리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진하게 마시지 마시고 시석 비율을 더 높여서 천천히 적응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초를 물에 타지 않고 원액 그대로 드시는 것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식초 한 스푼에 물 한 컵, 혹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내 식초는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식사 후 15분 이내 몸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단기간 효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당장 혈압이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지는 마법의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그리고 하루 1에서 2회 정도 규칙적으로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마셔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습관이 되고 난 뒤에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는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 식초 한 병을 꺼내두고 같이 희석해서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물론 대화와 관계도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식초는 약처럼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식초 한 숟가락이 오늘의 컨디션을 바꾸고 다음 건강검진 결과를 바꾸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 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식초는 단순히 요리에 쓰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꾸준히 제대로 마신다면 약을 줄이고 병원비를 줄이고 무엇보다 매일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의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식사 후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이 간단한 실천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보다 약보다 매일의 습관이 책임집니다. 자, 오늘부터 그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순간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검진에서 수치 너무 좋으신데요 라는 말 진짜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건강 로또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행운처럼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확 달라질지 모릅니다. 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정보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 사례와 조언은 참고용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